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강은 프로파일링과 수사 지원에서 프로파일링의 가능 조건, 또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번 이 강의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다음 2주차 상강에서부터는 프로파일링의 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구체적인 사건에서 프로파일링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쭉 설명을 좀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시간에 프로파일링 수사 지원도 여러분 같이 좀 잘 들어주시면 다음 수업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 학습 목표는 수사지원, 프로파일링 수사지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잡았는데, 요걸 위해서는 프로파일링에 어떤 것들이 가능 조건인가, 또 그 프로파일링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잡았고요. 따라서 학습 개요도 마찬가지 프로파일링의 가능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얻었던 이제 지식을 활용해서 다음 주부터 수업이 진행될 프로파일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쭉 여러분들 설명할 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좀 어떤 이해하는데 좀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난 시간도 설명드렸듯이 프로파일링 수사 지원은 테텐이나 레슬러, 버제스 이런 사람들이 프로파일링이 수사 지원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걸 다시 한번 더 좀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 이런 프로파일링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수사 지원에 좀 더 그 효율, 효용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가치가 더욱더 증가할 수, 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BI는 1970년대 레슬러를 중심으로 해서 행동과학부라는 부서가 설치가 되었죠. 그러면서 프로파일링이 본격적인 연구가 되고 수사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90년대 이제 대학에서도 연쇄살인에 대한 교육 과정들이 쭉 생기고 이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도 뭐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경찰 행정학과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 이게 이제 그 범죄 심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도 범죄 프로파일링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이렇게 봐야 되겠고, 1995년 각 행정부서 유사기관을 통합해서 지금의 CIRG, Critical Incident Response 그렇죠. 주요 사건 대응 부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칸터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파일링 발전을 해서 주로 사건 중심의 사건 현장 중심의 경찰. 우리가 이제 뒤에 프로파일링 할 때 터비나 칸터 교수의 뭐 수사 증거 분석에 대한 것 등을 쭉 배울 겁니다. 칸터식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내적 동기를 해석하기보다는 사건 현장에서 나타난 범죄 행동을 변인으로 설정하고 유형을 분석, 즉 사건 현장 중심의 어, 그 프로파일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FBI식의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개별 사건을 하나의 동기와 유형으로 분류하고 범죄자의 특정 행동에 어떠한 정신 역동적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는 거죠. 좀 더 뭐라고 볼까요?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어떤 그 수사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 동기, 범인의 범행 동기를 찾고 이렇게 하는 거. 주로 이제 우리나라도 뭐 보면 프로파일러들이 주로 많이 투입된 거, 범행 동기가 불분명할 때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좀 투입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영국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NCPE 산하에 SCAS와 OSS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NCPE란 것은 National Center for Policing Excellence, 경찰 활동의 어떤 엑셀런스 좀을 엑셀런트하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국립 어떤 그 산하의 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경찰 활동을 위한 뭐 센터다, 이 국립 센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SCAS와 SOSS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SCAS에서 영국 전역의 강력 사건 데이터를 구축 관리하는 부서이고, OSS는 Operational Support S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사건 수사팀의 용의자에 대한 추정이나 신문 전략, 행동 분석 등 실질적인 내용들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우리 한국도 프로파일링이 뭐 그렇게 덜 발달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6년, 8년 여기에 유영철 사건, 뭐 강호선 사건 이런 게 있으면서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 수사 감식경이 풍부한 경찰관을 이제 범죄 분석 관련 업무를 시작을, 우리 잘 아는 권일용 경감이 프로파일러 1호다 하는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경찰에서도 이상 동기 범죄자들을 임상적으로 설명한 분석예술 외부 전문가들을 프로파일러로 채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로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뭐 지금 뭐 한 60명 정도 프로파일러들이 한국 경찰 기관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 한국도 강력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이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이라는 SCAS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자료들이 코드화되어 있고, 또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위한 지오프로스라는 그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져 있고 해서 우리 한국도 지금 미국, 영국에 못지않게 그 프로파일러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경찰에서 프로파일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다 하는 걸 설명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수사 지원을 위한 하나의 기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까 1강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뭐 범죄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 프로파일링 기법이라는 건 경험적으로 불합리하고 심지어는 경찰 수사를 거르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계심,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강에서 얘기했듯이 경찰 프로파일링이 경찰 활동 범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맞는 키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효용성과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조건들, 뭐 모든 사건에서 모든 것이 다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 볼 수 없겠죠. 특히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유니크, 독특하고 뭔가 좀 특징이 잘 분석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가능 조건 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범죄 현장의 사진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다. 범죄 현장에서.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잘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는 현장 수사관들이 모으는 종합 수사 보고서, 수사 서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서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현장 형사들이 다 찍어놓은 피해자의 컬러 사진, 피해자 신체에 남아 있는 상처를 확대한 사진. 이게 뭐 흉기가 찔렸으면 그걸 확대해서 과연 그 흉기가
어떤 그 주저흔이 있는지 바로 찔렀는지 이런 것들이 어, 필요하죠. 여러 각도와 위치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과 범죄 현장의 전체적인 사진 이런 범죄 현장의 사진 형사 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문에 관련된 이 피해자가 이웃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는지 사회적 자료와 지역적 자료 이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법의학자의 보고서, 신체 손상 범위를 찍은 사진, 동물학적, 뭐 약이나 동물학적 보고서, 정액이나 사체의 상처 여부에 대한 보고서. 법의학자가 사체를 검안하고 검안 내지 이제 검시하고 나왔던 그런 그 법의학자 보고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사건 직전에 피해자의 이동 경로, 직장의 위치, 거주지 그리고 범죄 현장의 어떤 그 직접 마지막 본 장소, 그러니까 직접이죠. 어, 범죄 현장의 직전 마지막 본 장소. 그러니까 사건 직전에 피해자의 이동, 과거의 이동 경로도 물론 뭐 전체적인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가능 조건이겠지만 사건 직전에 피해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자료 정보들은 프로파일링의 중요한 가능 조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건의 완전한 수사 보고서, 날짜, 시간, 위치 등에 관한 표준화된 보고서, 사용된 무기, 사건 결과에 관한 수사관의 재구성, 상세한 목격자 인터뷰 등 사건의 완전한 수사 보고서.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프로파일링 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그 어떤 종합적인 수사 보고서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피해자의 배경, 에 관련된 피해자가 연령이나 성,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포함한 신체적인 묘사, 결혼 상태와 결혼 적응 상태, 지능, 학업적 성취, 적응, 생활 스타일, 또 직업은 어떤 직업이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이 피해자의 어떤 사회적 배경 이것도 프로파일링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다. 사파리익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고려해서 프로파일링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파일링 현장에 어떤 그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투입되었을 때 반드시 좀 스스로 질문해보고 사건을 프로파일링하는데 참고하라는 뜻이겠죠. 사파리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피해자가 되었는가? Why this victim? 왜 이날 이 시간에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Why this day? 또 왜 이곳에서 범죄가 발생했는가 하는 이 place에 대한 아까 place 피스가 아닙니다. 이 place입니다. place 장소. 또 네 번째는 왜 이런 범행이 일어났을까 하는 why this behave 이런 행동이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질문을 해봐야 된다. 프로파일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 기법이 적용 가능한 범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프로파일 가능 조건 전에 설명드렸듯이 모든 범죄 사건들이 다 프로파일링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유의 범행들이 사건들이 훨씬 더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용이하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뭐라고 할까 범행이 보통 좀 범죄 사건이 일반적이지 않고 좀 독특한 뭔가 시그너처가 있으면 프로파일링 하기 훨씬 쉽겠죠. 특히 가학적 성폭행, 사체 장기 적출한 살인 사건, 사체에 대해서 성폭행을 한 사건, 동기가 없는 방화, 치정 살인과 원한 살인, 강간, 불가사의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범죄가 발생하게 되냐는 걸 불가사의한 범죄, 소아에 대한 이상 성범죄, 조두순이 좀 있으면 출소한다는데 이런 범죄, 은행 강도, 외설, 엄난, 테러 목적 우리가 뭐 조주빈 사건 그 N번방 사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테러 목적을 가지고 있는 편지 우송 뭐 이런 것들이라면 프로파일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소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해서 FBI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 범죄 유형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파일링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해 나갈 때 주로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해 간다는 걸 설명입니다. 꼭 뭐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접촉 방법. 어떻게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접촉하게 되었는가? 또 피해 살인 사건과 현장에 남아 있는 시그너처 서명적 행동,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이죠. 그죠? 서명적 행동. 뭐 예를 들어서 살해를 했는데 뭐 여성의 어떤 뭐 스타킹이나 뭐 브레이즈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나름대로 개인의 용의자의 특징적인 행동을 우리가 시거나 서명적 행동이다라고 해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의례적인 행동. 개인만의 독특한 의식적인 의미의 행동이 있었는지. 의례적 행동. 우리가 범죄 심리학 할 때 연쇄살인에 대한 심리할 때 리추얼에 대해서 의례적 행동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례적 행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어떤 뭐 범인을 근거 연쇄 살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을 계속 미행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일기도 쓰고 뭐 했던 기록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살인을 하기 전에 그 순간에 어떤 의례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거죠. 범행 전에 피해자와의 접촉의 유무와 내용. 가해자가 범행 전에 피해자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범인의 범행 중의 언도 이런 건 주로 이제 강간 사건이나 이런 또 살인 미수 사건 이럴 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성행위에 했는지, 또 성행위의 타입이 어땠는지, 또 실제 성기능에 장애가 있었는지, 피해자에 대한 폭력 정도, 피해자의 저항 정도, 피해자의 저항에 따른 범인의 반응, 범인의 태도의 변화와 유무, 피해자에 대한 통제 방법, 피해자에게 범인이 한 말의 내용, 범인이 남긴 유류 물품, 지리학적 분석, 시간적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함으로써 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용의자의 어떤 그 사회적 특징, 심리적 특징, 또 정신의학적인 특징, 뭐 또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분석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요런 의미들을 좀 유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프로파일링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구체적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법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로파일링 아까 뭐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프로파일링 또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이런 걸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하나를 좀 그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각 개별 사건별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용은 좀 더 뭐 전체적인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그 개조식으로 쭉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강에서는 프로파일링과 수사 지원 또 프로파일링의 가능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또 프로파일링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실제적인 절차 방법 이런 걸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파일링 가능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사파릭이 설명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은 이 네 가지 질문과 거리가 먼 것은 왜 이 사람이 용의자가 되었는가? 왜 이날 범죄가 발생했는가? 왜 이곳에서 범죄가 발생하는가? This place. 왜 이런 범행이 일어났을까? 이런 범행 행동이 일어났을까? This. 뭐가 틀린 겁니까? 예, 가죠. 용의자가 되었는가가 아니었죠. this 아까 뭐였습니까? victim. 왜 하필 이 사람이 피해자가 되었을까?가 프로파일링 네 가지 질문 중 하나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문제 프로파일링 가능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죄 현장의 사진, 피해자의 흑백 사진, 이웃 사람들의 관계, 성별, 법의학자의 보고서, 신체 손상 범위를 찍은 사진 등 피해자의 배경, 사건 이전 자주 입었던 옷. 옳은 것은 답은이죠. 법의학자의 보고서, 신체 손상 범위를 찍은 사진 등. 나머지는 이거 아니죠. 컬러 사진. 예? 성별은 피해자 배경에 해당하는 이웃사람과의 관계가 사회적 지문에 해당하죠. 피해자의 배경, 사건 이전 자주 이거는 사건 당시에 입었던 옷이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이다. 학습 정리, 프로파일링 수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조건 6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고 또 프로파일링에 실제 프로파일링 할 때 어떤 절차 내지 방법 내용이 있는가 하는 걸 마지막 내용에서 쭉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2강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 교재들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 수업 내용만 가지고 이 프로파일링을 다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 프로파일링 교재들을 좀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실제 온라인으로 하지만 교재도 좀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